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송영길, 오세훈 두 후보, 오세훈, 송영길 두 후보. 자, 치열한 경쟁을 펼쳐 왔습니다. 두 후보 간의 긴 정치 경력을 모두 자랑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력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긴 경력을 겨냥하면서 글쎄요. 이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측 모두 경력을 앞세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3선 했으면 이제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4선 서울시장 한 거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맞죠? 3선 동안 오래 하신 분 이제 보내드려야겠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국회로 보내고 송영길을 서울시로 보내주겠습니까? 상상력이 빈곤해지잖아요.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3선 하면서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서울시정을 다시 맡고 4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알토란같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도와주시면 이 알토란 같은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정치 경력을 두고 지금 공방이 펼쳐졌던 건데 송영길 후보는요. 4선이 되면 매너리즘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를 겨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에 맞서서 5선 의원인 송영길 후보를 적반하장이다라고 반박했는데 자, 장인찬 단장님 어떻습니까? 5선과 4선 유권자들이 볼 땐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요. 오래 하신 분들을 안 좋아하긴 해요.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나라 국회에 비해서 물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처럼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4선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10년 가까운 공백이 있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4번 연속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도 한 번은 1년짜리 임기였죠. 지난 재보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새로운 컨텐츠를 구상하고 충족시킬 만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보일 수 있고 송영길 후보도 이제 저의 반대당인 민주당 후보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게 저는 꼭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륜이 대한민국 수도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비판, 상대방은 4선이다, 아니 무슨 소리냐, 5선이 4선이 비판하느냐 이런 비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각자가 대표하는 어떤 핵심 컨텐츠나 정책을 가지고 서로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정책 선거에서 앞서 이 손정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약이나 정책의 비중이 너무나 줄어들고 대선의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냥 국민의힘 지지해 주세요 내지는 민주당 지지해 주세요 같은 천편일률적인 분위기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피로감을 느끼신 것 같고요. 그게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보다 현재 추세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비해서는 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굉장히 중량급이긴 해요. 그래서 경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참 두 분이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를 벌써 3선, 5선 합치면 이제 8선을 하는 분이죠. 워낙 이제 중량감 있는 분이 나왔고 저는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5선과 5선을 했지만 서울시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로운 상상력과 구상으로 서울시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지금 4선에 도전을 하고 지금까지 4선이라는 지자체장은 사실 물론 이제 기초 단체장 중에도 연임 제안에 의해서 한 번 쉬고 다시 하는 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 서울시장의 네 번째 시장이다라는 건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고 그럼 과연 서울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그 분명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 걸 답습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후보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그거를 서로 다른 선상인데 오세훈 후보가 마치 5선이 그러면 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반박하기보다는 이런 주장이 어떤 면에서 더 문제가 있다. 차라리 해본 사람이 더 경험이 있다랄지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후보가 서로의 경력만 갖고 이 논쟁을 벌인 건 아닙니다. 지난달 26일에 진행됐던 TV토론회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
서로 상상력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치열했던 그 공방 영상으로 짧게 보시죠. 용적률 500%로 짓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조밀하게 지은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마치 본인은 그걸 뭐 상상력의 빈곤이다, 나는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반복하시는데, 이 사각형으로만 진다고 생각한 것이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사 기법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일조권을 직사각형으로 진 거에 비해서 반구 형식으로 짓게 되면 2.5배의 표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주상복합으로 다 진행된 게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말하는 것은 지하 공간 제가 개발과 보기엔 함께 상상력의 여러 빈곤이 가지 아니라 체적 형태로 공상하시는 충분히 겁니다. 가능합니다. 예. 공상을 지나쳐서 망상까지 가시는 현상을 준비된 미래가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